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백지원입니다. 망막 변상협회 5주년 기념 미니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파키코로이드라는 질환에서 와이드 필드 이미징, 특히 코로이달 이미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파키코로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파키라는 접두사는 그리스어 기원으로 두껍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코로이드는 맥락막이 붙어서 파키코로이드는 두꺼운 맥락막이라는 뜻입니다. 망막 개정판 교과서에는 비유 맥락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맥락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맥락막은 공막, 흰자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막 그 사이에 있는 베슬이 아주 많은 티슈입니다. 이 층을 보면 제일 안쪽부터 코리오캐필라리스, 그 다음에 중간은 세틀러, 마지막은 제일 바깥쪽은 할러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층의 베슬 사이즈가 다릅니다. 할러 레이어의 베슬이 제일 큰 베슬입니다. 이 베슬들은 실리아리 아터리라는 아터리에서 공급을 받고요. 코리오캐필라리스가 이렇게 판상으로 퍼져서 아우터 레티나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보텍스 베인이라는 곳으로 드레인 됩니다. 그리고 망막 혈관과 달리 오토 레귤레이션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믹 레귤레이션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예로부터 망막 질환은 망막 혈관의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이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90년대부터 인도시아닌 안지오그래피 ICCA에서 코로이달 베슬의 하이퍼퍼미어빌리티가 이 그림과 같이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염증 CSC 환자에서 잘 관찰이 되어서 코로이드도 이 병인에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이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후반에 OCT가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Enhanced Depth Imaging이나 Swab Source Imaging 같은 좀 더 깊은 곳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그림과 같이 코로이드의 구조가 이렇게 논인베이시브한 이미징만으로도 관찰이 잘 되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 이제 펀메드의 코로이드 OCT로 검색을 해보면 2010년 이후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논문들이 막 퍼블리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 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질환은 정말 코로이드가 다른 질환보다 두껍고 어떤 질환은 얇아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두꺼운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CSC 아니면 우리가 황반변성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PCB 이런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이드가 두꺼워져 있는 질환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 레디쉬 오렌지 펀더스와 테슬레이션이 좀 적게 보이는 그리고 그 위에 RP가 이상이 생겨 있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고 이 특징들을 공유하는 컨디션을 갖다가 파키코로이드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 파키코로이드라고 얘기되는 질환들에는 CSC, PCB, 그 다음에 파키코로이드 네오베스큘로패시, PPE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PCB, PNB는 우리 이전에 AMD로 같이 묶여서 그냥 한 질환으로 취급되던 부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OCT 비스킨에서 이렇게 확장된 할러 레이어의 베슬과 그 위에 눌려있는 세틀러 코리오캐필러 레이어가 관찰이 됩니다. 또 이거를 이제 단면을 보는 앙파스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할러 베슬과 증가한 베스플라리티가 이렇게 확실히 관찰이 되고 이게 두꺼워지는 특징적인 베슬 모양을 패키 베슬이라고 또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패키베슬은 CSC뿐만 아니라 PCB, AMD에서도 관찰이 잘 되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앙파스 OCT 이미지에서 패키코로이드 등에서 잘 관찰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패키코로이드와 패키베슬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부터 이 PCB 눈에서 볼텍스 앰플라를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 망막 회장님 논문이신데 예전에는 이 와이드 필드 이미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더스 카메라의 ICJ 사진을 이렇게 몽타주 여러 군데를 찍어서 짜집기를 해서 만든 이 사진에서 와이드 필드 이미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볼텍스 앰플라 주변의 베인 확장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이드 필드 이미징이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울트라 와이드 필드 이미징이라는 이제 한 번의 사진에서 200도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징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울트라 와이드 필드 이미징을 이용한 연구에서 또 앰플라의 컨제스턴과 연관된 볼텍스 베인 확장이 이렇게 똑같이 잘 관찰이 되는 것을 CSC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정량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니까 바스큘라리티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전에 이제 저희 연구에서 앙파스에서 코로이드 베슬 패턴이 패키코로이드와 논패키코로이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코로이드 눈과 그렇지 않은 눈에서 울트라 와이드 필드 이미징은 어떤 정량적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림과 같이 마이너리제이션이라는 이제 흑백으로 만드는 메소드를 통해서 베슬을 퀀티피케이션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에리어와 그다음에 마큘라 항반 부분 그리고 각 사분면에 위치한 이 베슬 덴시티와 그 사분면에 위치한 볼텍스 베인 주변의 베슬 덴시티를 같이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보면 코로이드 베슬 덴시티가 일단은 포베아의 코로이드 시크니스와 코릴레이션을 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룹 간의 베슬 덴시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논패키코로이드 질환이 패키코로이드 질환에 비해서 베슬 덴시티가 확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앰플라 쪽의 볼텍스 앰플라 쪽의 베슬 덴시티가 코레스폰딩하는 그 사분면의 전체 베슬 덴시티와 코릴레이션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은 AI를 이용하면은 오토메이티드 디텍션이 가능하겠다 해서 구글 AI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역시나 패키와 논패키 ICJ 이미지를 학습시킨 모델이 잘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코로이드인 눈은 일반적인 황반 변성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 팩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강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입 A 퍼스널리티라든지 남성, 스트레스 사용, 수면 무호, 고혈압 이런 것들이 프리밸런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네럴 콜티솔 변화가 병인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네틱 스터디에서는 기존 AMD 리스크 엘리로 알려진 CFH나 암스2 연관성이 발견되어 있지만은 AMD에 비해서는 그 연관성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이토카인 변화를 보시면 방수에서 VGF 레벨이 또한 노말보다는 높게 올라가 있으나 AMD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팩터나 앞으로 나아갈 지네틱 테라피 방향성 아니면 치료에 대한 반응성 이런 것들이 파키코로이드와 논파키코로이드에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코로이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추후 이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스타졸라마이드 같은 물을 빼는 약물을 코로이달 하이퍼퍼미아빌리와 연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본다든지 하는 그냥 예시고 아직 근거는 없는 말이지만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울트라 와이드 필드 ICGA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논파키와 파키콜로이드는 배틀 덴시티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또 이러한 차이는 볼텍스 앰플러 덴시티와 또 코릴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앰플러 덴시티 그쪽 주변의 베인의 인골즈먼트가 아마 이 파키콜로이드 병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을 해보았고, 또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딥러닝으로 이 ICJ 이미지를 파키콜로이드와 논파키로 자동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파키콜로이드가 논파키콜로이드 황반질환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또한 이런 특징들이 치료 반응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예후 예측을 하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